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출판업도 지방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 1호 출판사인 하기사가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책을 읽는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결국 다시 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역 최초 100년 출판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출판사 등록 1호 이상사. 6.25 한국전쟁으로 많은 출판사와 지식인들이 대구에 피난을 왔다가 전쟁 후 되돌아갔는데 이상사는 대구에 남아 1954년 대구 1호 출판사로 등록했습니다. 출판사 등록 기준으로는 올해 70주년이지만 1948년 독립신문에 책 광고가 실린 것으로 보면 일제강점기에도 책을 펴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에는 옥편과 사전, 학습 교재를 중심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이후 2005년 현재의 도서출판 하기사로 사명을 바꾸었고 중구 종로에 있던 사옥도 달서구에 있는 대구 출판단지로 이전했습니다. 1987년 사원으로 입사했던 신중현 대표가 이상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건데 출판 영역도 인문사회 등으로 확장하고 오디오북과 전자책까지 다각화했습니다. 대구에 70년 역사를 가진 출판사가 있다는 것, 그걸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자긍심을 주고 싶고 지역에 사는 게 참 자랑스럽고 지역에서 이런 출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지방도시에서 출판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지역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구에서 확산됐을 때는 코로나19의 기억을 담은 책을 펴내는 등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과 문화에 대해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합니다. 지금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출판도 85에서 90%가 중앙 집중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과, 역사 이런 걸 철학을 담아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전국적으로 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는 게 지역 출판사의 역할이라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독서 아카데미, 북토크,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문화 이벤트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창업 당시 사옥에 있던 자리에서 전시회와 북토크 등 다양한 70주년 기념 행사도 진행합니다. 결국 책이 미래란 신념으로 100년 출판사의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자, 미혼모라고 하죠. 이 미혼모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혼자 감당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제도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대구에서도 미혼모와 함께 살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를 미혼모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져 아버지가 된 미혼부를 합하면 전국에 2만 5천 명이 넘게 분포돼 있습니다. 대구에도 1,000명이 넘는 미혼모, 미혼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혼모와 함께 살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미혼모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한편으로는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미혼모 정책을 살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내리는 제도와 법보다는 이제는 사실은 실생활에서 일상에서 원하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를 들어서 사실은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계에서는 2011년부터 미혼모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미혼모 정책이 저소득층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빈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혼모 정책의 첫 번째의 경제적 지원이 뭐냐면 빈곤해야지 내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정책이라면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어야 하지만 정부와 현장의 생각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병원비로 20만 원 정도가 필요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긴급복지 그 의료복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서류 뭐 준비해 오시고 뭐 준비해 오시고 이거 해 오시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제도와 미혼모, 지역사회와 미혼모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데 이견은 없었습니다. 행정 쪽에서는 뭐 이런 법이 있는데 왜 뭐 모르냐 또는 뭐 이런 법이 있으니 찾아보라 하시지만 뭔가 당사자로서 힘든 점은 그런 법들을 뭐 필요할 때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혼모 지원에 대해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혼모들이 가지는 정서적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전문 상담 창구, 또 자원을 연계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혼모들이 이 사회 안에서 좀 살아갈 수 있을 때 큰 빛은 아니어도 아주 잔잔한 빛으로 그냥 길을 어둠의 길을 그냥 이렇게 덤더듬해서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이 한 줄기 빛만 좀 마련이 되면 참 좋겠다. 시설 밖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미혼모를 합하면 정부의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촘촘한 지원 제도를 통해 미혼모, 미혼부가 지역사회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공이 없는 첫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북에서도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서부 권역이 걱정인데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구미차병원의 경우 6명의 응급의학 전공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채용 기준을 낮추는 방법까지 고민 중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2월 기준 도내에서 전공의가 있던 병원은 모두 10곳. 집단행동처에는 인턴을 포함해 130명이 근무했지만 지금은 모두 자리를 비워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북도 측은 중소도시 일반 외래 진료의 경우 평소보다 부담은 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외래 진료라든가 그다음에 입원, 수술은 조금 파업 전에 비해 갖고 한 10% 정도 올라온 상태지만은 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는데. 하지만 응급의료 쪽은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전공의가 많은 구미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구미 차병원의 경우 19명, 순천향대병원은 28명의 전공의가 근무했는데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지금은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특히 서부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차병원의 경우 응급실에서만 6명의 전공의가,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서도 3명의 전공의가 빠져 당장 이번 추석 연휴가 걱정입니다. 9명 공보의 중에 전공의 중에 응급의료에 관계하는 분들을 6명이 좀 빠져나가서 이 서부권은 응급의료에 좀 문제가 있을 개연성도 있고. 경북도는 추석 전후 2주 동안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진료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공백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건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데요.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해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는 KG 모빌리티도 화재 안전성 실험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평택 지역 완성차 업체인 KG 모빌리티가 차량에 사용하는 배터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BYD가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만큼 사전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KG 모빌리티 측은 안전성 실험 이외에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 못지않는 성능을 유지하도록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배터리 셀은 화학적 구성 자체가 산소를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 자체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배터리 내부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그걸 감지를 해서 즉시 워닝을 주거나 차량에서 진단해서 제어를 하는 기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이력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충전기는 올해 2만 기, 내년에 7만 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와 화재 대응 능력도 강화합니다.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 소화덮개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하고 이와 함께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소형 소방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불법 진로 변경 같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사에 대한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습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색 신호가 떨어지자 차량들이 일제히 출발합니다. 좌회전 차선에 있던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하려 하자 옆 차선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도로 합류 지점. 본선으로 합류하자마자 또다시 사고가 납니다. 후면 블랙박스를 보니 합류하려는 시점에 뒤에 오던 차량이 오히려 가속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두 사고 모두 고의 사고. 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사고를 낸 A씨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습 법규 위반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돌면서 진로 변경 차량을 발견하면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밟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는 그런 사고들이에요. 지난 6년간 전주와 서울, 경기도 등을 돌며 이들이 낸 사고는 무려 67차례. 보험 사기 수법을 사회에서 알게 된 A씨 등 4명은 친구와 선후배들까지 끌어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은 5억 2,600만 원으로 대부분 도박 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오랜 기간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민원을 넣는 수법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주로 넣는 방법들을 이용을 한 것 같은데요.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한다든가 민원을 넣고 이런 방법들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에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일체를 확인해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시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동네에서 통반장을 오래 했다면 조금 더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죠. 서울 서대문구가 통반장을 했던 주민들이 아이 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건데 통반장 출신 첫 아이 돌보미가 탄생할지 관심입니다. 김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까지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통장 활동을 했던 이화순 씨.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력과 8년 통장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바로 아이 돌봄입니다. 어른들도 많이 만나 뵙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욱더 다른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도 또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타고난 그런 성향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씨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서대문구청 덕분이었습니다. 통반장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양성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13명이 참여해 교육을 마쳤습니다. 채용이 된다면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게 됩니다.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통반장 출신 여성 입장에선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통반장 출신인 만큼 신분이 보장된 이들에게 조금 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반장을 하셨던 분들이라 믿음이 가고 돌보미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두 아이들을 케어하시면서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이 뭐 저 한 사람의 그 투입됨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통반장 활동을 했던 지역에 배치될 경우 누구보다 동네를 잘 안다는 점도 아이를 돌보는 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대구는 데프리카로 불릴 만큼 무더운 곳입니다. 올해도 대구는 33도 이상의 폭염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9월 초순인데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쪽방에서 생활을 하는 주거 취약계층들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쪽방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허름한 연수에 쪽방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각자 3평 남짓한 좁은 방에 거주하면서 화장실과 세면장, 냉장고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대구 쪽방 상담소 지원으로 올해 처음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전기 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틀 엄두도 못 냅니다. 공사판 일을 해오다가 7년 전 병을 얻어 일을 못하다 보니 월 30만 원도 안 되는 생계 지원비로 살아가고 있는데 방값만 한 달 17만 원을 내는 살림에 에어컨은 무용지물입니다. 10한 5, 6년 살았는데 그 안에는 그래도 더워도 뭐 올마치는 이렇게는 안 더웠는데 올해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뭐 3평 되는 데서 사는데 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쪽방 주민 상당수가 공사장이나 농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폭염이 늘고 경기는 나빠지면서 일을 쉬는 날이 많아져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다가온 추석 명절은 외로움만 더 깊어지게 합니다. 추석은 너무 쓸쓸합니다. 너무 외롭고 진짜로 일어나두면 여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정부에서 쪽방 이런데 너무 갈시하지 말고 정부에서 도와줘야지. 없는 사람들 정부에서 안 도와주면 그냥 죽습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설상가상 경기 침체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후원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대구 쪽방 상담소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96대의 에어컨을 쪽방 주민들에게 설치해줬는데 올여름 에어컨 설치 대수는 15대에 그쳤습니다. 대구의 쪽방 주민이 한 600여 명 가까이 대부분 여관 여인숙 형태의 이런 작은 방에 계시는데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을 지원으로 하는 뭐 기업들이나 이런 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눔이나 봉사 혹은 후원을 하겠다는 이제 기업이나 단체들은 최근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주거 약자 쪽방 주민들.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큰 민간의 후원에 의존하기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 정책 마련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오는 1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원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구시가 주최 측에 집회 장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차도를 막고 행사를 하면서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주최 측에 총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축제에 사용하라고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강하게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이달부터 관내 가로수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합니다.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는 추위에 강하고 성장 속도가 빨라 가로수로 많이 심어졌지만 수령이 오래되고 뿌리 잘림 등의 현상으로 쓰러짐 사고 우려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동덕로와 공평로 등 10개 노선에 식재된 양버즘나무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은 즉시 제거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8개 노선의 가로수 859주를 진단해 총 41주를 제거했습니다. 남구 대덕회 3, 4분기 정기회의가 남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남구 기관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남구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남구청은 무지개 프로젝트 등 하반기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남구 복지박람회와 앞산자락길 걷기 대회 참여와 홍보,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금융기관 소속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은행원은 지난달 9일 2천만 원을 인출하려던 한 노인의 말투와 행동에서 의심을 품고 노인이 현금 사용 용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구시는 11월 1일 비욘 뮤지컬에서 클래식의 도시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빈과 함께 교류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빈에서 참여하는 6팀의 연주자와 대구 지역에서 참여하는 6팀의 연주자가 참석하여 서로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추석 연휴 동안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시 활동에서는 폐수 배출 여부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연보호소공협의회가 달서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총 70여 명이 참여하여 미꾸라지, 방류와 불의 옥잠 식재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장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지역의 문화자산이 소멸해서는 안 되겠죠. 그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게 지역 출판사입니다.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시민들과 가까운 출판사 하기사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베스트셀러 대신 더 오래 대구 시민과 함께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